안녕하십니까. 신의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릴 텐데요. 우리 한국군이 여러분들 이사단 전역하신 분들 출신들 많으시죠. 이사단 노도부대 그거 지금 해체하고 우리가 공중강습사단, 공정사단 만든다고 하죠. 그 이사단을 모태로. 그러면 공정사단을 하려면 들어가서 보병들이 작전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보병들을 화력 지원하는 화력 지원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정이니까 전차를 공수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과거 냉전시대 때 독일은 비젤이라고 하는 정말 초소형 장갑차를 운영했는데 그런 초소형 장갑차를 우리 공정사단도 필요하다라는 소요가 제기가 돼서 지금 이게 되냐 저게 되냐 하던 차에 지금 독일이 그 비젤의 최신 개량형을 후속형이죠. 발표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30주년 되는데 그 기념 열병식에 우크라이나 국산 전차죠. T-84 오플롯 M 이게 대단히 굴욕을 당했고 그 굴욕이 어떻게 될까 지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우크라이나 독립 30주년 기념 열병식 리허설에서 우크라이나가 자랑하는 최신 전차가 주행 중에 고장으로 멈추어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고장 전차는 소련제 전차로 교체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발한 최신 주력 전차 T-84 오플롯 M 전차가 현지 시각 20일 수도 키예프에서 열린 제30주년 독립기념일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했다가 퍼졌다고 디펜스 블로그가 현지 매체들을 이용해서 8월 22일 보도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T-84 전차는 열병 선두 대열에 세대가 투입되어 위풍당당하게 시가지 진입을 준비했는데요. 투입 직전 갑자기 전차 바닥에 연료가 새는 것이 감독관에 의해 확인되었고 승무원들은 전차 탈출 지시를 받고 긴급 대피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전차의 하단에는 마치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연료가 줄줄 새고 있었는데요. 당황한 당국은 즉각 이 전차를 대열에서 빼고 소련제 T-64BM2 전차를 대체 투입해서 관람객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제 T-80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성능 개량을 가해 개발한 오플롯 M 전차는 태국에 49대가 수출된 바 있는 전차인데요. 이 전차는 우크라이나군이 사용 중인 기존의 소련제 전차와 달리 우크라이나가 독자적으로 개량해 만든 신형 전차였기 때문에 이번 독립기념일에서 상당한 상징성을 갖는다고 기대를 받아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8월 24일 열릴 본 행사에 해당 전차를 투입할 것인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크라이나 무기체계 독립의 상징과도 같은 이 전차, 과연 어떤 운명이 될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꽤 잘생겼습니다. 이게 T-80 전차, 우리 한국 육군도 불공 사업을 통해서 한 개 대대분 가지고 와서 3기갑에 단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 T-80 전차의 디젤형인 T-84UD, 그 UD를 사통장치하고 일부 개량을 한 것이 T-84 오플롯입니다. 그런데 그거 해봐야 T-80하고 냉전시대 때 개발한 T-84고 다를 바가 크게 없으니까 다시 우크라이나가 거기에다가 포신만 빼고 포탑을 전면 개량하고 다 개량을 한 것이 T-84M입니다. 그래서 이 오플롯 M은 태국에 49대가 수출되기도 했고 태국에 수출했다고 또 의혹절이 있었어요. 이 14년도에 러시아가 이제 크림반도를 침공하는 바람에 그 크림반도 침공 사건 때문에 인도가 늦어졌죠, 태국에.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빨리 전차 안 주냐?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못 기다려 하는 사이에 이제 중국이 그럼 우리가 전차 줄게 해가지고 중국제 전차를 사버렸죠. 그래가지고 또 이 크림반도 사태 끝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계약한 거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또 그것도 또 다시 또 사갔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태국 전차 전력이 업그레이드가 상당히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그 전차였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의구심스러운 게 이게 리허설이라고 하는 게 우리도 군사훈련 받아봤지만 리허설, 관람객을 데려다 놓고 하는 이 최종 리허설은 그 최종 리허설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훈련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관람객을 데려다 놓고 본행사 사흘 전에 하는 이 정도의 리허설은 아마 이전에 어마어마한 그런 훈련을 했죠.
그런데 그 리허설 하기 전에 갑자기 차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연료가 줄줄줄 샜다. 이걸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내구성이 좀 약해서 고장이 났다. 두 번째는 누군가 고의로 그랬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 T-84M 어플롯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 우크라이나는 과거 소련 시절에 소련의 군수공업단지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특히 흑해를, 크림반도가 있고 흑해를 연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소련의 조선 단지가 여기 다 있었죠. 그래서 키예프급 항공모함, 또 쿠즈네초프급 항공모함 전부 여기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호이 비행기도 이 우크라이나 영역에서 만들었고, 뭐 이런 식으로 안토노프 비행기도 만들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 소련의 군수공업이 집적돼 있던 곳인데,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많은 부분이 떠나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소련 시절의 그런 기초 기술들 다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무기 체계 부분에 있어서 자부심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소련으로 독립했고, 다른 독립국가들과 달리 이 우크라이나는 반소련, 반러시아 진영에 서버렸죠. 기존에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친러시아 성향이었고, 그리고 애초에 성향이 맞지 않았던 그 발틱 3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이 3국은 그냥 뭐 바로 갈아타서 나토로 가입해버렸는데, 이 우크라이나는 과거 이 소련의 곡창지대, 그리고 군수공업지대, 소련이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또 영토도 넓고, 이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간다면 러시아 입장에서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이제 못 가게 붙잡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그러던 차에 우크라이나는 끝끝내 지금 나토로 가려고 하는 중에 크림반도를 공격해버린 겁니다. 나토로 가면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에 있는 자기네들 기지를 사용을 못할 거니까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고, 이 T-84 어플롯은 그야말로 러시아로부터 독립한 그들만의 독자적인 무기체계다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독립 30주년 기념 열병식에 선두에서 딱 폼을 잡고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기름이 새서 지금 소련제 T-64로 현재는 대체가 되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기름 새는 게 해결이 안 되면 T-64로 30주년 행사를 치러야 되죠. 그러면 30주년 행사가 의미가 없죠. 소련으로 독립했다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밤이,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해드리는 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 행사가 시작될 텐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저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군도 신속 대형 사단용으로 도입에 관심을 가졌던 독일의 비젤 공수장갑차의 후속 모델이 드디어 공개됐다는 소식입니다. 트럭과 장갑차 IFV를 섞어놓은 듯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독일이 기존의 비젤경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공수장갑차로 GSD 루바를 개발했으며, 최근 그 디자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밀리터리 리크가 현지 시각 8월 21일 보도했습니다. 1980년대 초부터 배치되어 노후화가 극심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비젤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GSD 루바는 소형 전술 차량과 같은 장갑화된 차체에 4개의 독립형 궤도를 부착한 독특한 형태의 차체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무인화된 30mm 포탑 또는 40mm 유탄 발사기 포탑을 탑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각각의 무한 궤도는 전기 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지뢰 등에 의해 하나의 궤도 모듈이 파괴되어도 나머지 모듈은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에서 효과적인 기동성을 제공한다고 제작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5톤 안팎의 중량을 가지고 있어서 치누크나 스텔리온 계열의 대형 수송헬기 캐빈에 수납 또는 실링될 수 있는데요. 기존의 비젤처럼 스텔리온 헬기 한 대로 3대의 루바 차량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공수장갑차 사업에는 현대 로템이 비젤의 개량형을, 한화 디펜스가 독자 개발한 형상의 신형 장갑차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수장갑차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GSD 루바, 우리 군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겁니다. 보시면 차체는 지금 뭐 좀 우리 한국군의 소형 전술 차량 SUV처럼 생겼죠. 그리고 앞에 본넷이 있고, 그리고 지금 무한궤도, 즉 캐터필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육군도 사용하고 있는 BV206 같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탑은 뭐 보병 전투 장갑차
뭐 전형적인 형상 포탑을 하고 있고 무인 포탑입니다. 기존의 비젤은 이런 유리창이 없죠. 유리창이 없어서 조종수가 고개를 내밀고 조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격을 받으면 바로 그냥 가는 것이죠.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냥 유리창을 만들었어요. 이 유리창은 7.62mm 소총탄에 방어될 수 있는 방탄유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조종합니다. 그래서 이 조종석에는 한 명 들어가고 이 총 승무원은 2명이에요. 조종석 앞에 1명, 그리고 중간에 포탑 아래 1명 해서 한 명은 후방석에 탄 무장사는 포탑을 조종해서 공격 행위를 하고 앞에 있는 이 조종사는 그 조종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2명이 운영을 하는데 전투 중량이 5톤입니다. 전투 중량 5톤. 포탄 다 집어넣고 5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슈퍼 스텔리온 헬기에 내부에 2대 그리고 밖에 슬링 하나 해서 3대를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군이 앞으로 지금 차세대 대형 수송헬기 사업 한다고 하는데 이 공중 강습 사단을 위해서라도 이 스텔리온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거 나오면 3대는 한꺼번에 실어 날아야 되죠. 포탑은 30mm 기관포 또는 40mm 유탄포를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데 당연히 우리라면 기관포를 해야 되죠. 30mm 기관포. 왜냐? 관통력이 좋으니까. 40mm 유탄포 가격은 싸지만 그거 적 장갑차 이런 거 나타나면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격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30mm 기관포는 바로 그냥 철갑탄을 가지고 적 장갑차 바로 그냥 격파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적진에 고립된 우리 공중 강습 사단의 화력진을 위해서라면 적의 장갑차하고 교전을 할 수 있는 30mm 기관포가 돼야 돼요. 우리 육군 당국자들 반드시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가격 때문에 40mm 유탄포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해병대 KAAV 장갑차, 수륙 양용 장갑차에 있는 40mm 유탄포 그거 말로는 좋다고 다 떠들지만 그거 보병 밀집 지역 외에는 크게 효과도 없어요. 그거 그 참호를 깨트린다든지 하거나 아니면 저기 트럭 장갑차 격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외 무기 동향 발전 상황 잘 보고 가격이 좀 나가더라도 적의 장갑차 그리고 전차의 측면 공격할 수 있는 이런 30mm 기관포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로템 또 하나 디펜스 잘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